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call.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아이고, 요즘에 맨날 화재, 여름에도 화재가 이렇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또 화재 났던 문의가 계속 있기도 한데, 저희 사무실이 뭐 환경, 건설, 부동산, 뭐 토지 보상 이런 소송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뭐 화재 소송도 이제 부동산 소송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건들을 저희가 계속 처리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케이스 먼저 바로 볼게요. 이거는 지금 결혼 10년 만에 집을 장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매도인하고 매매 계약을 하는데 얼마에 계약을 했냐면 2억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2억 원짜리 단독주택을 싸게 샀어. 싸게 계약을 했는데 입주를 하려고 하고 있는 도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이 다 탔어. 못 들어가. 근데 다행스럽게 매도인이 이 해당 주택 화재보험을 가입한 상태였어요. 근데 거기에 화재보험금이 얼마가 나왔냐면 3억 원이 나온 거야. 집값보다 더 많이 나왔어.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항상 문제가 니 돈 누가 가져갈 거냐? 너 2억만 가져가면 되고 1억 원은 내 거 아니야? 아니면 또 하나는 야, 이 돈은 내 돈이야, 임대인. 내가 불났는데 내가 이거 당신을 왜 줘? 이런 얘기가 나올 테고.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2억 원이라니 이미 계약해서 나한테 넘기기로 한 집이 3억짜리면 3억 원 보험금 나와서 내 거지. 이렇게 됐을 때 돈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이게 오늘의 도사 이승태의 재판이에요. 과연 어떤 게 맞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보험금을 누가 받아가야 되느냐. 이걸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집이 없어진 거야. 인도받을 집이 없어졌기 때문에 원래는 집을 넘기라는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으니까 그 대상 청구권을 누구한테 행사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생긴 거예요. 자, 이거 보면 우리 수홍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이게 이행할 수 없게 됐다면 당연히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땅을 내놔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3억 원 전부에 대해서 자기가 돈 달라고 대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경석 씨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이거는 화재보험금에 대해서 대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는 당연히 내가 좀 나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야 이거는 3억 원을 다 달라고 하니 이상하지 않아? 매매대금이 2억이었으면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2억만 그거 달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미용 씨라고 하는 분이 둘 다 잘못 이해했다. 화재로 소실돼서 그러니까 집주인이 인도할 수 없다면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이행불능으로 해제가 됐다. 매매계약은 이미 없어진 거다. 그러면 임차인은 내가 준 돈 반환을 하라고 할 수는 있어도 화재보험금에 대해서는 대상 청구 못한다. 내가 줄 땅이 없어졌으면 못 주는 거지. 그거는 뭐 네 받아갔던 돈 2억 원만 주면 되는 거지. 그거를 왜 3억 원을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도 똑똑한 얘기야.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대신 이거는 누구의 과실로 인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여기에 전제가 잘못 오해하시면 만약 임대인 잘못으로 불이 났으면 그 화재보험금 뭐 다 넘기라 그럴 수도 있고 또 거기에다가 손해까지 다른 손해까지 다 배상하라 그래야 되겠죠. 만약에 임차인은 그 새로 거기에 들어가려고 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집이 없어지는 바람에 계약까지 체결했는데 돈을 날렸잖아요. 그럼 나머지 손해까지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근데 그런 전제가 아니라 누구의 화재인지 모르게 화재가 났을 때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답은 어렵죠. 미영이 우리 민법이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전보배상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전보배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이행불능 효과는 내가 실제로 이행을 해줬을 때 줘야 되는 집이 있잖아요. 그거에 가름한 손해배상 금액과 그 다음에 또 계약을 해지하는 것과는 별도로 대상 청구권, 그러니까 목적물의 가름한 권리의 이전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대상 청구권인데 대상 청구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법에는 없지만 해석상 있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는 전보배상 청구권하고 계약 해제권만 인정을 하고 있지만 법원의 해석상으로는 그 집이 없어진 것으로 인해서 대신 받은 물건에 대한 청구권도 있다고 보는 게 해석에서 나오는 대상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돼서 이게 인도 의무가 이행이 불능이 됐다고 하면 매수인은
당연히 화재보험금에 대해서 대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 청구를 한 그 금액은 전체 금액 전부에 대해서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3억 원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매매계약이 아까 해제된 거 아니야? 근데 해제라고 하는 거는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게 아니야. 이행불능으로. 내가 해제를 해야 돼. 난 그거 해제 안 하겠다는데? 해제 안 하고 3번이 얼핏 맞는 것 같지만 계약을 해제 통보지를 했다면 이행불능에 대해서 나 계약 해제 통보를 했다면 해제하고 돈 받아가는 게 맞아. 계약은 해제를 하게 되면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 되니까. 하지만 그렇게 안 하죠. 그거는 법을 잘 90%만 안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나는 그거 해제 안 하고 대상 청구권 해가지고 내가 그냥 그 보험금 다 받아갈게요. 이렇게 지금 똑똑한 수홍씨가 된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자꾸 화재가 나서 뭔가 내가 이행받을 게 없어졌다? 그럼 난 그거에 대해서 계약 해지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부분이 있지만 대신 그거 말고 대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케이스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는 아니긴 하지만 자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6분 투자하고 1억 원 벌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